안녕하십니까. 실무자를 위한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에 대해서 시가를 모를 때 쓰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시가죠.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해당 재산의 시가 가액을 쓴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유사재산의 똑같이 매매 등의 가액이 있으면 그걸 쓴다. 그게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간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건물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건물 기준 시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건물의 신축 가격, 그 다음에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해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그 기준시가 값을 고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용에서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런 건물의 그 원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기준시가로 고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토지 건물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따로 일괄 고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기준시가는 2001년부터 고시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전날 12월 31일이나 뭐 30일 이런 날에 국세청 장 고시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된 평가 대상 건물의 건축 면적, 땅 제곱미터당 가액과 그 건물의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때 면적은 전유 면적과 공용 면적을 다 포함한 연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옥탑이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옥탑을 빼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면적을 다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제곱미터당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건물의 신축가액,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와 용도, 위치, 경과 연도별 장가율,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에서는 특별히 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1,00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요. 2020년 신축 기준가액은 73만 원입니다. 아래 보시면 매년 고시되고 있는 고시가액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연도 신축가액을 쓰시면 됩니다. 구조지수는 뭐 통나무조부터 11가지 철파이프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구조지수도 매년 조금씩 구조에 따른 지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하는 연도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이런 것들이죠. 철근 콘크리트조는 100점, 그러니까 1.0. 그 다음에 연화조 같은 경우는 0.97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수인데요. 용도지수는 워낙 많아서 제가 일부만 따왔습니다. 아파트와 주택들은 뭐 110, 100 이런 건데요. 아파트랑 주택은 일괄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기준시가를 따로 산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건물 토지를 안분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가 나와 있고요. 건물만 구하는 가장 많은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은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지수라는 것은 해당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건물을 짓는데 땅값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좌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건물을 짓다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땅값 비싼 지역에서는 많이 들겠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총 8천만 원, 2만 원 미만부터 8천만 원 이상까지 각각의 구분이 있고 그 구역 구간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과연도별 장가율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별로 그룹이 5가지 그룹으로 그룹이 지어 있습니다. 앞에서 구조지수 때 찾았던 그 구조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 그룹별로 내용 연수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종 잔존 가치율이 10%씩 남겨놓고 20년으로 생각한다든가 50년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잔존가액을 구하는데요. 이 경우도 어떨 때는 이 잔존가액률이 5%일 때도 있고 어떤 연도는 1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매년 이 경과연수별 장가율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연도 기준시가 고시표를 찾아봐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많이 했던 철근 콘크리트 조는 1그룹, 연화조는 2그룹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한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면 경과연수가 사용연한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경과연도가 길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가산하도록 대수선 할증률로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가율 가산은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위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출할 때는 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할증률은 적용하지 않고 상속증여일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그 장가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표로에서 장가율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표로 찾아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이것은 상속증여세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 면적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하는 여기 2그룹에 따른 조정입니다. 1그룹도 물론 지붕 재료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대부분 슬라브여서 요즘은 아래쪽 건 거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1.0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면적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1,000제곱미터 미만짜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0.9를 적용시켜 줘야 되고요. 층수도 5층 이하가 많죠. 그래서 0.9, 0.9. 그러면 모든 이런 걸 다 적용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 그룹에서 가장 낮은 것 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에 대한 조정률이 있고요. 여기는 상가에 대한 조정률. 그 다음에 개축, 벽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정률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한번 연습 삼아 계산을 해보면 여기 1층인데 슈퍼마켓으로 사용하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죠. 이 건물의 땅 공시지가가 255만 원. 그 다음에 2003년에 신축했고 면적은 100제곱이다. 건물 기준시가를 한번 계산해야 되는데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죠. 근데 상속증여와 양도가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한번 보면 신축가액 기준액은 같고요. 철근 콘크리트조는 앞에서 보셨듯이 1.0, 근린생활시설도 1.0,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위치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1.16. 그 다음에 장가율은 아까 1그룹이었죠. 1그룹이었고 2003년 신축했기 때문에 표를 찾아보시면 0.64. 여기까지는 상속증여랑 양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증여에서는 조정률을 곱하게 되죠. 그 1,000제곱미터 미만 상가 1층은 앞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0.9였고요. 상가 1층은 1.2. 근데 이게 2그룹의 조정률이고 이게 4그룹 조정률이죠. 그 조정률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개를 곱해서 씁니다. 그래서 1.08이 되고요. 이것들을 다 곱하면 상속증여에서는 63만 4천 원, 그 다음에 양도에서는 조정률이 안 들어가서 58만 7천 원, 여기에 면적 100제곱미터를 곱하면 건물의 기준시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준시가를 찾으려면,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값을 알아야 되죠. 기준시가도 알아야 되고 공시가격도 알아야 되고 위치, 그 용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계산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홈택스 조회 발급 화면에 가서 기타 조회를 누르고 그 기준시가 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양도와 상속증여에 따른 조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하라는 값을 따라서 찾아서 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그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이나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전자도서관 발간책자에 가면 재산 파트에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해설이라는 책자가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양이 두꺼운 편인데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